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성인병은 대부분 혈관 질환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혈관 질환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대부분은 이 콜레스테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검사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을 떨치는 스타틴이라는 약물의 부작용에 관해서 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스타틴 사용의 여부, 이거에 관해서 의견이 이렇게 찬반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능의학을 하고 또 내과 의사인 제가 오래전부터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나중에 차후에 올릴 생각이고, 오늘은 콜레스테롤을 떨치는 음식에 대해서, 강력한 한 가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이 고지혈약보다 이 음식, 이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는 확실합니다. 스타틴은 떨치는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이 많고 또 많이 꺼려하죠. 하지만 이 음식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죠.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떤 것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학습하는 목표는 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이거를 구분하기,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게 뭔지 이 개념을 제가 쉽게 이해시켜 드리고, 콜레스테롤 떨치는 음식이 무엇이고 그 음식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이 논문 LDL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 사건, 이거 이제 심근경색 이런 거죠. 간의 J자형 연관성. 그래서 전국 240만 명 이상의 종단적 1차 예방 코호트 논문. 그래서 서울대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논문을 만들었는데요. 이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이게 이 세로축이 이 위험률입니다. 위험률. 그리고 이 가로축은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가장 위험률이 낮은 구간이 이 70에서 110 정도이고, 이 110을 넘어가면 이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률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이 70을 기준으로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위험률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을 너무 내리면 오히려 위험하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또 스타틴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 반론이 나오는 근거가 되는 그런 논문이 되겠는데요. 이 서울대 의대 논문 말고 또 이 관동의대에서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 콜레스테롤과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률,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온 논문인데요. 이 두 가지 논문이 이 유튜브에서 이런 근거로 삼는 이 대표적인 논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콜레스테롤 수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대략 1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올라가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이 너무 높으면 떨쳐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삼겹살 있죠. 삼겹살. 여기 삼겹살의 요 하얀 부분, 이게 지방이죠, 지방. 그리고 요것은 살코기고, 여기 등심의 이 마블링 부분, 이 하얀 부분, 이게 지방이죠. 그래서 이 삼겹살 100g당 콜레스테롤의 양은 0.1g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중성지방이 바로 요 비계, 그리고 요 마블링, 우리가 말하는 이 지방이라고 말한 거는 중성지방을 말합니다.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약 30g 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비해서 약 300배가 많습니다. 300배가 많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이렇게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요 영어로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중성지방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요 지방, 요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이라는 것은 중성지방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중성지방은 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되어 있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뭐 이랬던 호르몬의 원료로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약간의 역할이 있지만 대부분은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포도당으로 흡수된 다음에 대부분은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지방, 중성지방, 그리고 이 단백질, 그 포도당, 이 두 가지는 주 역할은 에너지원입니다. 단백질이 흡수되면 아미노산으로 흡수되죠. 단백질은 주 역할은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의 원료, 대사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성지방의 기본 구조는 뭔가, 이렇게 이 세 개의 이 막대기 같은 지방산, 이 막대기 같은 이렇게 이 지방산 세 개와 여기를 연결해주는 이 글리세롤이라는 이 부분과 이 세 개의 지방산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개의 중성지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삼겹살의 이 지방 부분, 또 우리가 이 복부 지방 있죠. 여기는 이제 지방세포의 모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지방세포가 보이죠. 이 하얀 부분이 바로 이 중성지방이 이렇게 수천억 개가 모아져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은 이 지방세포에 이런 이 중성지방이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중성지방이 되겠고, 바로 여기 부분이 이 비계 부분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중성지방이다. 중성지방은 이렇게 막대기 같은 지방산과 그리고 글리세롤이 서로 합쳐져 갖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뭔가? 콜레스테롤은 여기 이제 이 세포막의 이중층, 두 층으로 된 세포막이 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에 어떤 구조를 이루는 성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세포막의 한 성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또 호르몬, 비타민, 또 담즙산 있죠. 담즙산. 이 담낭 안에 담즙이 들어있죠. 그 담즙의 이 주 성분이 담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물질의 원료로 쓰는 게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우리가 이 부신 호르몬 있죠. 부신 호르몬, 또 비타민 D, 이것의 원료가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에너지원은 이 중성지방이 에너지원이고, 콜레스테롤은 어떤 물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고, 또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중성지방은 이 지방산 막대기 3개가 글리세롤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기본 구조인데, 이 콜레스테롤의 구조는 복잡합니다. 이렇게 이 육각형 구조가 여러 개가 있고, 또 막대기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그런 복잡한 구조가 바로 콜레스테롤 구조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피 검사를 해보면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 피 검사하면 이제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또 여기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모양이. 하지만 여기 이 안에는, 이 내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두 가지가 이 안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혈액에 녹지 않으니까 이렇게 운반체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혈액석을 돌아다니다가 세포, 이 필요한 세포에 이거를 전달해주는 일을 하거든요.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이 두 가지가 이런 이 운반체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이 운반체 바깥은 이 물에 녹는 친수성 성분이 있고, 이 표면에 이렇게 큰 단백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다르니까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무튼 이 속에 있는 물질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 속에 이 지방질이 순환을 하는데요. 이 간에서 이렇게 VLDL, 또 IDL, LDL, 또 HDL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혈액 밖으로 밀어내서 이렇게 순환을 하고, 다시 또 간으로 들어가고, 간에서 나오고, 피를 순환하다가 필요한 세포에 전달하고, 또 불필요한 이 콜레스테롤은 이 HDL이 요 속에다가 저장해 가지고 다시 간으로 데려가고, 또 LDL도 역시 남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게 있겠죠. 그러면 장에서 흡수가 된 다음에 이 CM, 이 카일로마이크론 이것은 운반체입니다. 운반체. 이 속에 이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있겠죠. 이것이 이제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세포에 전달하고, 남은 것은 또 간으로 가고, 아무튼 이런 순환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LDL 콜레스테롤은 뭔가, 이 LDL이라는 운반체 안에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있죠. 그러면 HDL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그 양, 이게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면 총 콜레스테롤은 뭔가? 여기에 있는 모든 운반체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총합, 이것이 총 콜레스테롤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질 검사를 하면 두 가지를 하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검사하는데, 콜레스테롤이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약간 모양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보면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요걸 이제 주로 검사하는데 이 LDL이라는 운반체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LDL 콜레스테롤이고 이 모든 운반체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총합이 바로 총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이제 이게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네 가지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이제 보통 이 보험을 네 가지를 다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총 콜레스테롤을 검사 안 하고 요 세 가지를 하면 요 공식에 의해서 총 콜레스테롤을 구하면 되고 만약에 LDL 콜레스테롤을 검사 안 하면 이 공식에 의해서 요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개념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LDL이 이 Low Density Lipoprotein 그래서 저밀도 지단백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은 이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게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지단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지단백. 이거는 지질, 단백질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지질이고 요것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합쳐진 이 전체를 이 지단백이라고 말하고 이제 LDL 콜레스테롤 말하면 이 LDL이라는 이 지단백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LDL 이렇게 말하면 LDL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고 LDL 하면 이 LDL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 또는 뭐 HDL 이렇게 말해도 HDL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 엄밀하게 말하면 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HDL 이렇게만 말해도 이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피 속에는 다양한 약간 모양이 다른 여러 가지 운반체들이 다니는데 이 운반체 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래서 이 모든 운반체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총합, 이것이 총 콜레스테롤이고 이 LDL이라는 운반체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이것은 LDL 콜레스테롤이고 또 HDL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이것은 HDL 콜레스테롤이고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답은 야채입니다. 야채, 채소. 이 채소의 섬유질이 이 콜레스테롤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촉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칩니다. 이 담즙산이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담즙산에 하는 역할은 이 지방 음식 있죠. 우리가 이 쌀밥을 먹어도 쌀밥 안에 지방이 있습니다. 고기만 지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음식을 먹으면 이 담즙이 분비돼서 담즙 속에는 담즙산이 많거든요. 이 담즙산이 지방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이것의 흡수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음식을 소화해서 이렇게 창자로 내려가면 여기가 있으면 음식이 이 담즙이 이렇게 분비돼서 음식하고 섞여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 지방 성분이 흡수가 되는 것이고 담즙산의 95%는 재흡수가 됩니다. 이 소장 말단과 대장, 상행결장 여기에서 95%는 재흡수가 돼서 간으로 다시 가서 다시 담즙산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또 나오고 이게 이제 이 장, 간, 순환입니다. 이 장, 간, 순환, 이 담즙산. 그래서 5%는 이 배설이 됩니다. 그런데 야채를 잘 먹지 않고 그러면 이 배설량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가 아니고 1%가 배설되면 이 콜레스테롤이 배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담즙산과 섬유질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담즙산은 콜레스테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즙산을 꼭 배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담즙산은 이 지방소와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필요한데 95%는 재흡수가 되고 5%의 담즙산이 배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즙산을 간에서 생성하고 대변에서 배출하는 이 조절이 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유질 음식이 담즙산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섬유질 음식이 콜레스테롤 감소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채소를 먹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채소는 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 장내 유익균을 건강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해요. 그러면 이 장, 간, 순환, 이 담즙산의 이 장, 간, 순환, 이 장, 간 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농도가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채소를 먹지 않으면 이 장이 변비나 설사, 또 장의 염증 이런 게 생기면 이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채소는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혈당이 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채소를 먹는 것이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이 탄수화물 있죠. 탄수화물 소장에서 전부 흡수됩니다. 그런데 섬유질은 흡수가 안 되죠. 우리가 섬유질을 소화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섬유질에 있는 당분, 이 장내 유익균은 당분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탄수화물만 먹으면 소장에서 전부 흡수가 돼 버리기 때문에 유익균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유질 안에 있는 당을 이 유익균이 먹어야 되니까 섬유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을 먹지 않으면 이 유익균이 먹을 양식이 부족하니까 유익균 수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유해균이 늘어나고 장은 염증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음식의 섬유질 있죠. 또 기름도 충분히 먹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충분히 먹으면 담즙 배출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 이 동물의 이 담낭, 그 쓸개, 이 절개한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녹색의 끈적끈적한 액체가 보이시죠? 원래 담즙은 이 배설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끈적끈적해서 벽에 잘 달라붙고, 이게 담낭이 수축을 잘 하지 않으면 이 담낭 안에 결석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담석증이, 염증이 생기면 이 절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절제를 하면은 이 지방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늘 이 소화 불량에 시달리고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담즙 배출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담즙은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그래서 이 배출이 안 되면 이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담즙 배출을 잘 시켜야 이 결석도 예방하고 간 독성도 예방하는 것인데, 담즙 배출이 잘 되려면 이 섬유질 그리고 기름, 이 두 가지를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즙에는 지용성 노폐물,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즙을 이렇게 배출을 해야 이 노폐물이 대변으로 배출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금속 있죠? 이 중금속이 이 담즙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유질을 잘 먹으면, 야채를 잘 먹으면 이 중금속도 잘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즙 배출을 잘 하는 거는 비단, 콜레스테롤 배설 촉진 이외에 간독성 물질의 배설을 촉진하고 또 담석증이나 담관결석 예방 치료에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루사 있죠? 이 우루사가 담즙산입니다. 담즙산. 그래서 이 우루사를 먹는 이유가 간을 보호해줘요. 이 담즙산이 이 좀 우리가 그 쓸개에 있는 담즙산은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에 이렇게 독성을 일으키니까 이 우루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을 보호해주고 담석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또 소화에 도움을 주는 이런 유익한 역할이 바로 우루사인데 이게 이 수용성 담즙산입니다. 담즙산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론적으로 들어가서 이 식이섬유, 야채, 어떤 야채를 먹을까, 또 어떻게 먹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뭔가 이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자.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유익한 역할이 있는데요. 이 수용성은 이 콜레스테롤, 담즙산 배출에 용이하고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의 먹이. 또 당 흡수도 천천히 해줍니다. 불용성은 이 대변량을 증가시켜요. 이 수분을 끌어당겨서. 그래서 변비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채소는 이 두 가지 성분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성만 먹자, 막 불용성 먹지 말자 이렇게 굳이 너무 이렇게 유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생채소와 익힌 채소를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좋아하실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두 가지를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장점이 다 각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채소는 비타민C는 열에 약하고 또 생채소가 유리하죠. 그렇지만 이 베타카로틴은 익힌 것이 유리하고 또 익히면 불용성의 수용성으로 변하기도 해서 생채소, 익힌 채소가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또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야채를 생야채만 이제 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리브유 드레싱을 하고 또 볶을 때 야채 볶을 때 기름을 좀 많이 넣고 또 찜으로 익힌 다음에 또 기름을 넣어서 먹을 수 있고 아무튼 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름을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잎채소, 뿌리채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시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잎채소, 이 생야채 또는 이렇게 익혀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발효식품, 이 김치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샐러드 그리고 이렇게 이 볶아서 이 버섯도 좋습니다. 버섯, 양파, 당근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볶아서 먹어도 좋고 김치로 먹어도 좋은데요. 제가 오늘 콜레스테롤을 떨치는 효과는 주로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주로 의미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환자들 먹는 음식 사진을 찍어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야채를 많이 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주로 이런 이 김치 종류의 야채를 많이 드시고 이런 신선한 야채를 조금 적게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 의견은 물론 이것도 발효식품이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 김치는 이제 많은 양을 먹을 수는 없어요. 이게 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선한 야채를 주로 많이 드시고 김치도 같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선한 야채를 주로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뿌리채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 당근, 우엉 대표적인 게 있는데 이 우엉은 이 속에 이 당분이 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굉장히 이제 좋은 음식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은 양을 먹기는 소화에 부담이 되고 또 자주 먹지는 못합니다. 이게 맛도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름이나 또는 뭐 이렇게 이 당분을 섞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엉은 가끔 이제 드셔도 좋지만 저는 이 무를 추천합니다. 이 무는 섬유질도 많고 또 저렴하고 또 맛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 무김치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채김치 해서 무를 좀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당근도 좋아요. 당근은 약간 소화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스로 해서 마시는 거 매일 아침에 한 잔씩 마시는 거 좋거든요. 이 착즙이 아닙니다. 그 섬유질까지 다 같이 먹는 겁니다. 이런 주스로 드시거나 또는 이 채를 썰어서 기름에 이렇게 볶아서 익혀가지고 먹는 거 추천합니다. 저는 무를 제일 많이 추천하는데요. 이 무는 밭에서 나는 산삼이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어른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렴하고 또 맛도 좋은 무를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요리 방법은 이제 뭐 이렇게 생야채 또는 익힌 야채 다 추천합니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볶는 것보다는 이렇게 찜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 기름이나 드레싱을 해가지고 먹는 게 조금 더 건강에 유익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볶는 요리 이것도 이렇게 그 튀기는 요리처럼 건강에 해롭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볶는 요리 또는 찜 요리 자유롭게 이렇게 즐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익힌 요리 또는 생야채 또 기름을 넣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좀 잘 시켜 먹는 그 올리브유가 이 놀리브라는 올리브유하고 또 로렌조 오일 있죠. 그 실화 영화 있죠. 영화 로렌조 오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많이 먹는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코코넛 기름 있죠. 코코넛 기름. 그래서 이 올리브유는 이 등급이 있잖아요. 제일 비싼 게 엑스트라 버진을 드셔야 되는데 좀 비싸죠. 하지만 코코넛 기름은 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걸 골라서 드시면 저렴하고 또 몸에 유익한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코코넛 기름 좀 많이 드시려면 코코넛 기름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 코코넛 기름으로 이렇게 볶음 요리나 또는 그 계란 후라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연기 같은 거에 나오는 거는 그 기름 안에 있는 물 또는 이 성분이 연소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기름이 연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발연점이 이렇게 그 낮아서 이 기름이 타지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하루에 50cc를 추천합니다. 이 소주잔 한 잔을 가득 채우면 50cc가 되는데 이렇게 요리에 넣어 드셔도 되고 수저 하나가 우리가 밥 수저 있죠. 밥 수저 하나가 한 5cc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식사 끝나고 이걸 두 수저 이렇게 먹으면 3번 식사하면 30cc를 먹을 수 있고 또 요리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그래서 기름을 좀 많이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쉬운 내용이지만 불용성, 수용성 구분하지 말고 골고루 먹자. 그리고 이 학회에서 하루에 20g의 섬유질을 권장합니다. 하루에 20g. 이건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타민C 권장 용량이 학회에서 권장 용량이 몇백 mg입니다. 1g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10g, 20g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한 10g 정도는
저는 훨씬 더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요오드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 권장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이 많이 즐겨 드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많이 드시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기름과 함께 드시고, 유튜브에 이제 보면 이 피틴산, 렉틴, 트립신 저해제 이런 것들 나와서 통곡물, 또 야채, 뭐 가직과 식물 이런 거 이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대신에 어떤 특정 채소에 알러지가 있으면 그것은 제한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채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건강에 주는 효과가 훨씬 더 탁월하게 차이나게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익힌 야채, 생야채 골고루 드시고, 그리고 섬유질은 콜레스테롤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건강상으로 너무너무 많은 유익함이 있다는 거. 제가 책에도 이 야채의 그 유익한 것에 대해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꼭 먹어야 됩니다. 요새 이 어린이, 청소년, 야채를 안 먹습니다. 대신에 그 가공식품, 또 단 거, 그리고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변비 생기고 또 장이, 이 야채를 안 먹으니까 유익균의 먹이가 없어서 장이 나빠져서 장 누수가 되고, 그래서 알레르기가 생기고, 그래서 이 청소년들, 소아, 어린아이들이 잔병 치레를 많이 합니다.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들 야채를 아무튼 먹이는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의사 사이먼이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